이그노라해 중앙에는 엔테라는 이름의 거대한 섬이 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마왕은 악마들의 강력한 지배자로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어둠의 생물들을 위한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려 합니다. 마왕에게는 드라멜레크, 루시퍼, 알셀, 그리고 말리첼로타 4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4명의 대원수를 보내 내 대륙을 공격하여 무고한 생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성검을 든 영웅이 그들에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무리는 드라멜레크와 루시퍼의 군단 3개를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말리첼로타까지. 그 후 영웅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마왕의 성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알셀은 홀로 영웅의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누군가 알셀을 돌로 만들었지만 그는 돌에서 풀려났고 최대의 힘을 풀어 공격했다. 하지만 망토를 쓴 남자는 그에 못지않게 강했고 반격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마왕이 뒤에서 기습했다. 이를 본 영웅은 달려들어 근접전을 벌였다. 동시에 영웅의 동료들이 마왕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그가 쉽게 뿔 하나를 뽑을 수 있게 했다. 이때 알시엘이 돌아와 스킬을 사용해 모두 날려버리며 인간 군대가 그들의 병력을 압도하고 있으니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알시엘은 병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후퇴하려 했다. 갑자기 영웅이 날아와 마왕을 찌르려 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테일라를 지배하러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후 그와 알시엘은 포털로 들어갔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인간 세상으로 이동했다. 알시엘은 마왕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인간으로 지나가는 차를 보고 공격하려던 그를 사탄이 막았습니다. 갑자기 2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처럼 보인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알시엘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사키는 그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고 알시엘은 뒤로 뛰어올라 그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력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순순히 차에 올라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은 사탄에게 우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악의 눈으로 음식 재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을 최면에 걸어 이곳에 대한 정보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시엘을 찾아가 자신의 부하에게 이곳이 지구라고 말했습니다. 지구. 이곳에는 마법, 마력, 악마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때 알시엘은 그들이 마력이 부족해서 악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악마 형태를 사탄은 이렇게 변신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모든 생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거나 이 세계와 차원문 사이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 세계와 차원문 사이의 작용 때문이라고. 사탄은 마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소멸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다. 소멸되는 것을. 알시엘은 더 이상 마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마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다. 먼저 그들은 의원회에 가서 가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카드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사탄은 훔친 돈을 사용하여 은행카드를 만들 수 있는 도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살 곳을 찾았다. 그러자 중개인이 그들을 데리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도착하니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진 집주인 미키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사탄이 갑자기 기절하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과로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먹고 마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로 마사 플루이드 치료 비용이 한 달 월세와 같아서 사탄은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말이죠. 사탄이 사치스럽게 살 때 알시엘은 그에게 씀씀이를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지출을 말이죠. 하지만 사탄은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구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시엘은 할부로 지불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고 후하게 쓰고 싶어 했고 결국 먹을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 살 돈이 없게 말이죠. 사탄은 아직 돈이 조금 있다며 아르바이트로 식사를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시엘은 매일 햄버거와 감자튀김만 먹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악마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죽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완국으로 사탄은 부하들의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았기에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비를 맞고 있는 에밀리아를 보고 우산을 건네준 후 일하러 갔습니다. 중요한 판촉 주간이었기에 그는 감자 판매 기록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감자를 팔면서 사탄은 항상 더 사도록 손님들을 권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모아야 악마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모아야 악마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왕의 자리를 젊은 남자는 또한 손님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정성껏 데워주었습니다. 아이들. 사탄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일했고 치오는 그에게 감탄했다. 그는 한가할 때 적극적으로 손님을 응대하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때 알셀은 한숨을 쉬었다. 이전에 자신과 마왕은 모두 실직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들의 주요 목표가 인테일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사탄은 마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마왕은 자본주의에 매수당했고 이는 알셀을 크게 실망시켰다. 마력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젊은이는 더욱 무력했다. 알셀을 크게 실망시켰고 젊은이는 마력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해 더욱 무력했다.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치오는 한 달 동안 감자를 6번이나 쏟았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었다. 바닥에 6번이나 쏟았다. 갑자기 키사키가 와서 선두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치오에게 감자를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잠시 후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기에 사탄은 치호에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일깨워 주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라고. 그는 감자에 치즈를 뿌리려던 참이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감자가 튀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젊은이는 기계를 마법으로 고쳐 1등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알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키사키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 자신의 마법 사용이 발각된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그가 아랑크 직원으로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걸렸는데 거기서 에미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탄이 마법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왜 그 가게에서 일하는지 물었다. 가게에서. 그 말을 듣고 사탄은 그녀가 전생의 히로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왕과 알시엘이 포탈을 통해 도망친 그때로 돌아가 보면 영웅은 그들을 추격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현재 마왕은 에미를 보고 매우 놀랐고 에미는 자신이 사탄을 파괴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협상하려 했지만 그녀는 즉시 무기를 꺼내 그를 위협했습니다. 긴장된 순간 사탄은 그녀의 칼값을 언급하며 100엔이라고 말했고 에미의 성검을 보지 못했기에 그녀가 성스러운 마법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미는 그의 마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사탄도 같은 상황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에미는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시에 알시엘은 깜짝 놀라 넘치는 냄비에 물을 끓여갔고 마왕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에미와 사탄은 길거리에서 싸운 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에미가 남자친구를 칼로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진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떠나면서 에미는 이번에는 사탄을 봐주겠지만 다음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사탄은 영웅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에미가 빌려간 우산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버렸다고 말하며 밤에 걸어다닐 때 조심하라고 사탄에게 경고했습니다. 밤에 에미의 직업은 고객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지카는 에미를 M에 있는 기도노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악마왕이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퇴근 후 에미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샀고 저녁에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았는데 불편해서 사탄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사탄에게 시비를 걸고 싶어졌어요. 악마왕과 알시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시엘은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무서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사탄은 어제 만났다며 부하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에미가 성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에미를 집으로 데려갔고 에미는 곧바로 그곳이 쥐구멍만 하고 냄새난다고 불평했습니다. 사탄은 거주지보다는 활동에 집중했다고 말했고 에미는 그들의 간단한 식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하가 요리하면 아무도 감히 1등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에미는 장관이 자신과 함께 여기 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털이 너무 빨리 닫히는 바람에 에미만 날아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알시엘이 일본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미는 그가 허풍만 잘 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점차 평범한 직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지위를 모아
사탄이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신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이슬람으로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에미가 자신의 고귀한 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웃었다. 에미는 남은 힘으로도 여전히 사탄을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사탄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그의 목숨을 살려두겠다고 했다. 떠나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시골스럽다고 놀리기도 했다. 다음날 지카는 에미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에미는 거절했고 지카는 에미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 그녀는 사탄의 집에 가서 그들을 감시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뿐이었다. 지카는 다시 에미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에미는 여전히 거절했다. 그날 저녁 에미는 계속 사탄을 따라다녔고 젊은 남자와 함께 온천으로 갔다. 지카는 다시 에미를 식사에 초대했고 에미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다. 에미는 주인공의 집 덤불에 숨어서 엿들었다. 하지만 두 젊은 남자는 그저 잡담을 나누고 있었고 에미는 떠나고 싶어졌다. 알실은 사탄에게 오이랑 꿀 대신에 참외를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화제를 돌리며 지진이 났다고 말했어요.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에미는 퇴근 후 사탄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가서 전날 만났던 길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와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에미를 모르는 척하며 재빨리 케이크를 건네주고 떠났어요. 지호는 그녀가 사탄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매우 질투했어요. 지호가 떠나기 전에 어제 지진에 대해 언급했어요. 사탄은 자기 룸메이트는 지진이 난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진 때문에 책과 CD들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사탄은 어제 지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놀랐어요. 갑자기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주인공의 룸메이트가 그의 여자친구냐고 물었어요. 사탄은 동생이라고 말해서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사탄이 에미에게 왔을 때 그녀는 즉시 그 청년이 같이 살 생각이 있는지 물었어요. 여기서 영원히 며칠 동안 에미는 그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고 가게 주인에게 뛰어난 적응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미는 전에 사탄이 했던 말을 무시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청년이 여기 계속 산다면 더 이상 그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표정으로 그는 여전히 타일라를 정복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전거 바퀴가 펑크나면서 청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미는 고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총알이 날아왔고 사탄은 재빨리 그녀를 땅바닥에 밀었습니다. 에미는 그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고 사탄은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미가 사탄의 총알을 피하도록 도와줄 차례가 되자 그는 즉시 그녀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니다. 사탄은 역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즉시 거기로 달렸습니다. 사탄은 그것들이 마법의 탄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과 에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추측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에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탄은 그녀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을 선택했다며 비난했고 그래서 그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공경에 빠졌다. 하지만 그 청년은 밤늦게 퇴근했고 오후에는 그녀는 일하느라 바빴다. 사탄은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에미를 만났고 그녀가 도둑질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지갑을 잃어버려서 하룻밤 묵고 싶어 했다. 알실은 에미를 보고 악마 군주가 감히 영웅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려 한다며 비난했다. 밤을 보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이 방금 마법의 탄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에미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이곳에서 꽤 멀리 살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여기서 묵도록 해야 했다. 알실은 자신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우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사탄은 에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흔쾌히 내일 기차비로 1000엔을 주었다. 내일 집에 가는 기차비로. 알실은 텅 빈 예산에서 꽤 큰 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에미는 내일 일찍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자정에 사탄은 치오로부터 여전히 일어날 지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여전히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젊은이가 일어나 보니 에미가 만든 도시락이 있었다. 밥을 먹던 중 알실이 갑자기 바닥에 열쇠를 발견했다. 그래서 사탄은 에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여기에 버렸다. 알실은 그녀의 상황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자기였다면 열쇠를 집에 가져갔을 거라고 말했다. 목욕을 하면서 에미는 지난밤 일을 떠올리며 매우 창피함을 느꼈다. 그러다 TV 뉴스에서 총격 사건 소식을 듣고 사탄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때 치오는 지난밤 사탄에게 지진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떠올렸다. 밤에. 그래서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오후에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조심하라고 치오에게 당부하셨다. 오늘 에미는 지카의 초대로 다시 점심을 먹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절해야 했다. 게다가 정오에 은행에 가서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해야 했다. 갑자기 누군가 에미에게 전화해서 영웅과 마왕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들을 없앨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 한편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에미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왕과 에미가 다른 세계에 온 것이 물결표의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인타일라. 이 말을 듣고 에미는 즉시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고 그가 악마임을 감지했다. 에미는 알세이를 제외하고 4명의 장군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더 이상 없었다. 에미는 상대방이 쉐이커에게 인타일라를 언급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녀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하지 않았기에 전화를 끊었다. 에미가 식사하려던 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사탄은 그의 전투말을 찾았다며 경찰관들을 VIP라고 칭찬했다. 그의 전쟁말을 찾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VIP로 대접했어요. 에미가 내려왔을 때 그녀는 두 젊은이들이 감히 자신을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부르는 것을 즉시 나무랐다. 그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그녀를 여기로 부르세요. 사탄은 집주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 에미는 어제 그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를 해야 했다. 부탁이야. 알세엘은 에미가 전혀 영웅답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래서 계획 없이 물건을 사고 마왕의 전략 참모로서 자격이 없다며 알세엘을 꾸짖었지. 마왕의 전략 참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위기소침해졌어. 밖으로 나가자 에미는 그들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표적이 되어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 사탄이 자신이 사탄을 없애기 전에 죽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떠났어. 그리고 그는 치오를 만나러 가야 했어. 소녀는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예쁜 드레스를 입었어. 좋아하는 사람을. 알세엘은 아직 약속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마왕을 쇼핑에 데려갔지. 여러 옷을 입어본 후 알세엘은 마침내 사탄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랐어. 사탄에게 젊은 남자는 중요한 경우를 위해 뒷돈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실은 여자들이 평범한 친구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오가 사탄에게 말했다면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실은 악마왕이 데이트에 시골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치오는 사탄을 만나러 왔고 헤어스타일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탄이 평소 옷을 입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오늘 매우 잘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형이 데이트에 그런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오는 데이트라는 말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기뻐하며 가고 싶어 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자기가 사겠다고 약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신에게 아직 그녀를 대접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오는 손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놓치지 않을 테니까요. 에마이는 걷다가 우연히 알실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왕이 여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왜 사귀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알실은 치오가 사탄에게 반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에마이는 왜 그녀가 그런 뜬금없는 마왕을 좋아하는지 위아해했습니다. 에마이는 치오의 영혼이 크고 둥글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평평한 영혼은 전투 중에 움직이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알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약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마이는 치오의 지진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 가서 엿듣기로 했습니다. 그때 치오는 사탄에게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귀에서 자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치오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군가 다른 세계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곧 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언어를 썼지만 치오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지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이 다른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의식과 관점을 교환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표적 탐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소나가 발사되면 마법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지진으로 변환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은 소나가 사탄과 에마이를 겨냥했고 그가 에마이와 알세일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치오의 귀울림이 문제가 아니라고 일부러 크게 말했고 폭발에 주의하라고 치오에게 조언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훨씬 더 안심시켰다. 사탄은 MI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선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순진한 소녀를 유혹하려는 바람둥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했다. 치오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MI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에게 그를 믿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사탄은 교활한 여우 같다면서요. 치오는 MI의 독설에 곧바로 화를 내며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고, MI는 자신이 주인공의 적이라고 말했어요. 젊은 남자는 MI와 치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둘 다 무시했어요. 치오는 MI가 사탄의 전 여자친구라고 생각했고, 그 말에 MI는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치오는 그 틈을 타 MI에게 자신이 사탄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고, MI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오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다퉜어요. 갑자기 또 지진이 나서 가구와 집들이 무너졌어요. 치오가 깨어났을 때 MI는 그들이 여기 묻혔고 사탄의 무리와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사탄 무리와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젊은 남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고, 치오와 화해하며 자신은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언니도 치오가 그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치오는 MI가 사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둘이 아주 가까워 보였거든요. 꽤 가까웠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 남자를 싫어했고, MI에게 사탄에게 함부로 덤벼들면 매우 힘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사탄에게 무턱대고 달려들면 매우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그 말과 함께 언니는 치오를 재우고 사탄을 불러냈어요. 그 순간 그 남자는 마왕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키가 크고 복근이 멋진 모습이었죠. 그걸 본 MI는 남은 성스러운 마법을 모아 마왕을 처치할 성검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검을 만들어 마왕을 끝장낼 생각이었죠. 뜻밖에도 그는 MI에게 치오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두를 여기서 탈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마왕이 사람들을 구하려 한다니 MI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마왕이 사람들을 구출하려 하다니 MI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구하다니요. 잠시 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은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MI는 어릴 적 아버지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음식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MI는 그분께 음식을 드렸죠. 한몫 드렸어요. 그 아저씨는 동쪽 대륙이 마왕에게 함락되었고, 서쪽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잭슨은 그곳은 위대한 신과 왕세자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여전히 루시퍼를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요. MI는 매우 걱정했고, 사제의 기도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버지 말씀이 항상 옳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MI는 사제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잭슨은 슬프게도 MI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MI는 천사의 딸이었고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딸을 매우 사랑했지만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며칠 후 마을은 루시퍼의 군대에 의해 불타버렸어요. 사제는 MI에게 강해지라고 조언했어요. MI는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천사였던 어머니. 그는 성검은 천사와 인간의 아이만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제에게 마왕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검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MI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에 사탄이 MI를 찾아왔고, MI는 그 젊은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젊은 남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놀랐습니다. 치오가 무사한 것을 보고 사탄은 매우 기뻐했고, 경찰은 그녀를 사사키 검사의 딸로 알아봤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사사키 검사의 딸로 알아보았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그에게 마법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했기에 치오가 아버지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치오가 아버지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사탄은 사사키에게 사용했던 마법이 우연히 치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실패했기에 그 젊은이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쉬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진은 다른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었고 그 사람은 근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MI는 마력과 마법 장비를 보충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지카가 MI를 불렀고 MI는 그녀에게 갔습니다. 알시엘도 서둘러 적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마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알시엘은 적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알시엘을 나무라지 않았고 그것은 젊은 남자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지카는 MI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를 위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알시엘이 마왕에게 자신을 벌해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2명의 경찰관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MI는 식사를 마치고 지카가 어머니와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카는 고향이 고베이고 거기는 매우 힘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MI의 질문에 그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향에 대해 묻자 지카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MI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폭력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카는 MI의 고향을 함부로 묻지 않았기에 MI를 깊이 껴안았습니다. 고향을 혼란 속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에게는 천사와 악마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절도 사건이 많았기에 사탄과 알시엘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절도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카는 뉴스를 보고 그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MI에게 사탄이라는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MI는 마음속 따뜻함을 느꼈고 그때 악마왕이 왜 인간을 구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악마왕이 그때 인간을 구한 이유가 다음 날 그녀는 사탄의 집에 가서 돈을 갚았습니다. 벤은 지난밤 알시엘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왕님이 위험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극적거리다가 이제 곤히 잠들었어요. 사탄은 MI가 치오를 재우느라 많은 힘을 썼으니 괜찮냐고 물었어요. 치오를 재우느라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사탄은 곧장 그녀를 내보냈어요. 그는 그녀에게 남학신 조심하라고 일러줄까 했어요. 하지만 이미 MI는 얼굴부터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기에 너무 늦었어요. 알시엘은 큰 소리를 듣고 저게 매복이라고 생각하며 깨어났어요. MI가 다쳤으므로 사탄은 부하에게 붕대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는 MI의 상처 소독을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직접 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과산화수소병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마왕처럼 잔혹함을 보이라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예쁜 여자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사탄은 영웅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큰 소리로 울면서 악마대왕에게 상처 치료를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악마대왕에게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MI는 사탄에게 고향을 불태우고 악마들에게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라고 명령한 그의 잔혹함에 대해 질문하며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맹세했다. 사탄은 그전까지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갑자기 치오가 그곳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오해하고 곧바로 떠났다. 집주인은 심지어 사탄의 러브스토리를 고콜레스테롤이라고 평가했다. 미키는 MI가 사탄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서 즉시 강하게 비난했다. 강하게 비판했다. 집주인은 하숙집을 개조할 계획이었기에 주인공에게 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며 치오가 역으로 뛰어갔다고 말했다. 역으로 뛰어갔다고 말했다. 지진이 일어나자 그녀는 즉시 그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치오가 소나에 맞아 힘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밤에 두 부하가 포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감지된 인공 마법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치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MI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의 남자는 마왕과 영웅을 이용해 치오의 절망을 깨닫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을 만지자 그는 즉시 날아갔습니다. 이 남자는 심지어 날개를 돋우고 마왕을 뛰어넘는 사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탄의 무리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시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루시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지구로 가는 포털을 통과하는 동안 백발의 남자는 멀미 때문에 온통 토했습니다. MI는 자신의 성검이 찔렀는데도 루시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지만 사탄은 교회의 오바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MI가 포털을 통해 날아갈 때 그는 몰래 뒤따랐다. 오바는 모자를 벗고 MI에게 인사했는데 그녀가 마왕을 물리친 후 권력을 더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MI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로 루시퍼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탄은 그 젊은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로 루시퍼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젊은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로. 이런 싸구려 시나리오는 그에게 너무 예측 가능했고
그는 B급 영화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했다. 알실은 마왕이 감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화를 보는데 돈을 낭비하자 즉시 화가 났다. 영화를 보는데 돈을 낭비했다. 알실도 외출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그런데 사탄이 감히 혼자 몰래 나가자 그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이 순간 루시퍼는 알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젊은 남자가 기절하기 전에 사탄에게 할인 기간을 선택하라고 잊지 않고 일러주었어요. 영화 볼 날짜를 말이죠. 그러자 루시퍼가 하늘로 날아올라 마범으로 그들을 공격했어요. 사탄이 재빨리 방어했지만 MI와 함께 도망쳐야 했어요. 그는 루시퍼가 최근에 강도 사건들을 일으켜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고 마력을 증폭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사탄은 잔해에 갇혔을 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포가 그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마력을 주었거든요. 루시퍼는 사탄이 이 세상을 침몰시키면 인타일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마력을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왕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력을 얻지 않으려 했어요. 루시퍼는 마왕을 순진하다고 꾸짖으며 치오의 절망을 흡수하여 그들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사탄은 불행히도 마법탄에 맞았고 더욱 불운하게도 오바는 그 청년을 제압하고 구리과자를 주었다. 오바가 둘 다 끝내려는 순간 사탄은 남은 힘으로 MI를 순간이동시켰다. 그들은 역 앞에 쓰러졌고 불행히도 루시퍼에게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주인공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 마왕을 쓰러뜨렸기에 루시퍼는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치오를 자유낙하시켰다. MI는 곧바로 그녀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루시퍼는 마법을 사용하여 건물들을 MI 위로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마왕이 돌아왔고 이전보다 더 강력했기에 멈췄다. 전에 치오는 몽롱하게 눈을 뜨고 마왕의 모습을 보았다. MI는 사탄이 사람들의 절망을 흡수하기 위해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사탄은 즉시 MI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했다. 그의 마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자랑스럽게 거절했지만 잠시 후 동의하며 치오를 보호할 방패를 만들었어요. 치오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었어요. MI는 즉시 힘과 성검을 소환했고 그 모습에 사탄조차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제거한 후에는 마왕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소멸시키겠다고 했어요. 사탄은 즉시 모두를 기절시키고 양측이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마법 장벽을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싸우도록 했어요. 루시퍼가 공격하자 MI는 즉시 공격을 사탄의 얼굴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러고는 즉시 루시퍼와 함께 솔로에게 돌격했지만 그에게 차여 날아갔어요. 그녀가 있던 곳에 루시퍼의 깃털 하나가 폭발했고 그 모습에 루시퍼는 매우 만족했어요. 하지만 MI는 RCL에게 구조되었어요. 젊은이는 영웅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마왕에게는 언제나 충성할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루시퍼는 RCL의 적이 될 거야. 젊은이는 마력을 일찍 회복했지만 집에 가서 망토를 가져와서 멋있게 입느라 바빴다고 말했어. 멋있어 보이려고. 오바는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MI에게 막혔어. 루시퍼는 오바를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꾸짖으며 제대로 싸우라고 했어. 제대로. 오바는 전력으로 싸우면 돌아갈 성물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했어. 성물이 부족할까봐. 루시퍼는 여기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고 그래서 노인은 싸우기 위해 기를 모아야 했어. 기를 모아서 싸워야 했어. 치오는 사탄에게 이게 영화 촬영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 말에 젊은이는 할 말을 잃었어. RCL과 MI는 루시퍼를 완전히 압도했어. 오바는 즉시 그들을 대신 공격했지만 RCL에게 날려버렸어. 그 모습에 마왕은 안도하며 건물들을 무너뜨렸어. 젊은이는 치오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관리법을 보여주러 가기 위해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말이다. 마왕은 즉시 날아올라 오바를 사라지게 했다. 루시퍼는 마왕의 살기등등한 기세의 겁에 질려 공격조차 하지 못했다. 살기등등한 기세에 MI는 감히 도시를 파괴한 그들에게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탄은 루시퍼에게 질문하며 자기를 늦게 하면 같이 죽는다고 말했다. 같이 죽는다고. 그 말과 함께 마왕은 루시퍼의 얼굴을 일그러뜨릴 만큼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얼굴을 일그러뜨릴 만큼. 그 후 치오가 그들이 누구냐고 묻자 사탄은 자신이 다른 세계의 마왕이라고 말했다. 다른 세계의 마왕이라고. 젊은이는 치오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MI는 자신이 인간이자 천사라고 말했고 그 말에 치오는 악마와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악마와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MI는 마왕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식당에서요. 그래서 마왕도 반박하며
MI가 그렇게 힘이 세면서 왜 공격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MI는 마왕이 실력을 숨기고 있을까봐 자신의 능력을 감히 사용하지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힘을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MI는 또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치오가 안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력을 되찾고 인테일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달에는 근무가 많아서 그 젊은이는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MI는 루시퍼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루시퍼는 MI의 분실된 지갑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갑자기 MI의 부하 2명이 나타나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세 사람이 마왕과 그의 부하임을 알아챘습니다. MI가 떠난 후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이마다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사탄은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성으로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두들 쥐구멍만큼 작은 성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편 마왕은 마법으로 무너진 성을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사탄은 이곳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사탄의 집에서 애니스는 MI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소나를 발사했고 그 때문에 치오는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애니스는 이전의 신호 확인 위치를 항상 마왕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청년이 돌아왔고 그 때문에 치오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청년도 놀랐습니다. 다음날 애니스는 MI에게 교회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와 이마다는 마왕이 도시를 복구하고 어제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치오는 사탄이 인테일라로 돌아올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빠져서 갈 수 없었어요. 젊은 남자가 치오의 불편한 기억을 지우는 것을 언급하자 그녀는 몹시 화가 나서 그를 바보라고 야단쳤어요. 승진을 기념하여 사탄은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젊은 남자가 매우 위압적이었기에 알세일은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습니다. 사탄은 불쌍한 참가자들이 너무 맛있다고 말했기에 알세일은 영양균형을 위해 채소를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루시퍼에게 가져갈 음식을 사고 싶어 했지만 알세일은 그가 과소비하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말했고 사탄이 그를 처리해주길 바랐습니다. 사탄에게 그를 처리해달라고 정말로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오바의 행방을 놓쳤고 이마이와 마왕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관은 놀랐습니다. 오바는 성에서의 전투 후 마왕이 사라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에서의 전투 후에 사라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파란 머리의 자가 이마다가 생일 성제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어. 그 소식 때문에 이마이가 아직 살아있고 오바가 신앙을 버렸다는 소문이 퍼졌지. 만약 공정마법사가 이마이가 살아있다고 발표한다면 이전에 그녀가 죽었다고 했던 것과 모순이 생길 거야. 그래서 파란 머리의 자는 오바가 신앙을 버렸는지 조사하고 이마이의 무리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하지만 재상은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 사탄은 막 집에 돌아왔는데 루시퍼가 너무 배고프다고 불평을 했어. 너무 배고프다고 자기 돼지고기 한 봉지를 샀다는 걸 보자 그 청년은 바로 투덜거렸어. 알세일은 루시퍼를 위해 컴퓨터를 사서 인터넷에 연결해줬다고 말했어. 그러니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하지 마. 그 청년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자 알세일은 그에게 마법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어. 결과에 따라 큰 돼지고기 덮밥과 특별한 음식을 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자 루시퍼는 그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마이에게 전화해서 자기 형이 웹사이트 해킹 능력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신용카드 할부 구매를 하려던 참이었기에 불같은 여자는 즉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카이는 1년도 안 돼서 과장으로 승진한 사탄을 칭찬하며 그에게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갑자기 이마이가 사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일하는 중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짧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루시퍼는 게임을 못해서 고민하던 중 갑자기 젊은 남자가 어떤 웹사이트에 끌렸습니다. 이때 알세일은 다만키아가 하급 악마들의 거주지일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읽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마력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여행 경비가 좀 어려워 보였어요. 집에 들어서자 알세일은 집주인이 보낸 편지를 보았습니다. 사탄이 일을 마치자 이마이는 루시퍼가 왜 자기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탄은 이전 사건 이후 오바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히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마이는 작은 집에 건달 3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탄은 아데나일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이는 언제든지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왕을 감시해야 했기에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루시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세일은 사탄에게 편지를 보지 말라고 충고하며 계속 토했습니다. 저녁에 그 청년은 집주인이 수영복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탄은 그를 막이면서도 사진이 무서운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탄은 침묵했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루시퍼는 곧바로 그들에게 악마와 관련된 장소를 보여주었다. 거기서는 밤의 돌들의 속삭임과 함께 야만적인 미소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잠시 후 사탄과 알세일이 그곳에 갔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갑자기 치오가 그들을 불러 친구에게 그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녀를 후조씨로서 정말 기쁘게 만들었다. 직장에서 사탄은 치오에게 학교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대해 물었다. 치오는 사람들이 괴물의 신음소리를 듣거나 창문에 악마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사탄은 그것이 엔타일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조사하고 싶어 했다. 그날 저녁 치오는 그들을 봉인된 교실로 데려갔다. 치오가 태어나기 전에 학생 한 명이 그곳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사탄은 치오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탄을 돕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사탄은 다른 불가사의들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치오는 북쪽 계단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계단수가 다르다고 했어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3m에서 미술실 조각상이 눈을 떴대요. 국어사전에서 저주라는 단어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음악실 피아노가 가끔씩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 7번째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게 되면 전화를 받고 영혼을 빼앗기니까요. 사탄은 이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전화벨이 울리자 놀랐어요. 루시퍼는 봉인된 장소에 열린 차원문이 있다고 의심했어요. 그곳에 자기장이 불안정해져서 차원문이 더 쉽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실종된 학생이 그곳에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마 차원문이 열리는 적절한 시간에 간다면 마력을 보충할 수 있을 거예요. 사탄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법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세일은 영적인 힘을 이용해 부적을 꺼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사람은 아마이였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이 봉인된 교실에서 마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탄은 그녀가 왜 침입했냐고 질문했고 여자는 슬리퍼를 갈아 신으면서 그들이 마력을 보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 그 무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탄은 아마이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에 도망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따라잡았기에 그는 재빨리 방에 숨었다. 아마이는 마네킹을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100개의 조각으로 잘랐다. 사탄은 그녀의 파괴적인 행동을 나무라며 고치라고 요구했다. 고집센 여자는 그들을 비난하며 사탄에게 마범으로 복구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말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후 사탄은 아마이에게 성검을 치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알세일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봉인된 나무가 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게임 콘솔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루시퍼가 전화해서 게임 콘솔을 보았다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과 오바가 여기에 포털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자신이 그와 함께 있었고 불행히도 게임 콘솔을 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루시퍼가 자신을 속여 이것을 가져오라고 여기로 오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인했고 심지어 그 젊은이에게 자신을 위해 음식을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에게 코가 꿰인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고 그것은 알세일이 그를 팔아 생필품을 살 돈을 마련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사탄은 우연히 집주인의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서 보았을 때 즉시 환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저녁 루시퍼라는 이름의 드워프가 알세일에게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젊은이는 하루 1시간만 플레이하도록 허락했다. 사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계단에서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보았고 그래서 재빨리 잡으러 달려갔다. 다음 날 두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어제 그 여자아이인 줄 알고 문을 열러갔다. 그녀는 자신을 스즈노라고 소개하며 새 이웃이라고 말했다. 사탄이 어젯밤에 도와줬던 덕분에 그녀는 고맙다며 라면 한 박스를 건넸다. 젊은이가 그것을 들자 너무 무거워서 겨우 들 수 있었다. 알세일도 자신을 소개했지만 집주인이 이미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라고 덧붙였다. 스즈노는 집주인 편지의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알세일이 즉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갑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사탄은 자신이 내성적이라 숨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젊은이는 화가 나서 부인했다. 일을 마친 후 스즈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때 이마이는 이마이하다로부터 일본으로 옮길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조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 이송 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마이가 그것을 마시자 마법력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마이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사탄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루시퍼가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아이가 악마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마이는 몰래 다가가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스즈노는 매일 루시퍼를 위해 요리하느라 고생하는 알세일에게 답례하기 위해 루시에게 우동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를 위해 요리하느라 고생하는 알세일에게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목이 쉴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젊은이는 듣지 않아 스즈노에게 루시퍼에게 이성적으로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젊은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루시퍼에게 생강을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다 떨어져서 스즈노는 집에 생강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마이는 이 말을 듣고 재빨리 도망쳤다. 그 후 스즈노는 갑자기 문을 열고 이마이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탄은 그녀를 비웃으며 그렇게 부주의하면서도 히어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때 루시퍼는 이마이가 떨어뜨린 물건들을 모두 주워 담았다. 그는 그녀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줄 알고 여자는 즉시 그것을 낚아챘다. 다시 그는 이마이가 그것을 마시면 알세일처럼 열사병에 걸릴 거라고 말했고 이것은 그녀를 꽤 놀라게 했다. 스즈노는 자신을 탓하며 만약 더 좋은 요리를 선택했다면 알세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스즈노를 전혀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마이에게 자기소개를 하러 왔고 먼 나라의 명문가 출신이라 아직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마이는 다른 여자들을 힐끗힐끗 보는 버릇이 있었고 그 후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식사 후 사탄은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는 사람처럼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사탄은 그 가게의 팀장이 될 거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 자리가 책임감도 크고 급여도 훨씬 더 높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이는 전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사탄은 언젠가 자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상상도 못할 높이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즈노는 이마이와 사탄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사귀는 사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이는 여러 번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해야 했고 심지어 사탄이 빨리 소금 장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이는 스즈노가 치오와 꽤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녀가 마왕을 노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즈노는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이마이는 전에 치오도 자신처럼 사탄을 좋아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마이는 스즈노가 악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스즈노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의 바르게 굴었다. 그녀에게. 그래서 이마이는 사탄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즈노는 자신에게는 많은 싸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이가 경고했으니 따르겠다며 그녀에게 더 자세한 지도를 부탁했다. 그 후 이마이는 안으로 들어가 스즈노에게 연락하기 쉽도록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사탄에게 스즈노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죽도록 패주겠다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스즈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불안정한 계단 때문에 이마이는 또 한 번 넘어졌다. 오후 사탄은 일하러 가려고 준비하던 중 스즈노를 보았다. 그는 이마이가 스즈노에게 과한 말을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스즈노는 거절하고 도시락을 주며 먹게 했다. 퇴근 후 이마이는 이마이하다에게 비타민 약 효과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복용은 했지만 효과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마셨지만 아직 효과를 확인해볼 기회가 없었다. 이마이는 사탄과의 관계는 여전히 같다고 말했다. 만질 때마다 반응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마이를 놀리며 삐진 연인 같다고 했고
이마이는 격분했다. 서로 맹세한 원수였기 때문이다. 이마이하다는 이마이가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들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마이는 자신은 영웅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걸고 잘못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마이하다는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나라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가. 하지만 교회는 오가의 실종 진상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경솔한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마이에게 경고했다. 일본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장이 와서 내일부터 치킨 가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이요. 바빠서 사탄에게 가게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자신에게 연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사탄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가게에서 지원금으로 나오는 식사를 할 건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탄은 도시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후 그 청년은 휴게실에 가서 먹었습니다. 사탄이 이게 옆집 여자분이 준 거라고 하자 치오는 즉시 사탄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며 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탄이 도시락을 열자 치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래쪽을 보고 싶었고 도시락이 하트 모양인 것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마이가 백화점에서 나오자마자 가면을 쓴 사람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마이는 즉시 성검을 뽑아 상대를 베어 쓰러뜨리고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가면 쓴 사람과 싸웠다. 하지만 공격자의 공격은 그녀의 성검을 무력화시켰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마이를 끝장내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마침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그는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이마이에게 진술을 위해 남아있으라고 했다. 이마이는 비타민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성검의 힘이 전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적의 보라색 빛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녀의 성검과 마법 도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빛 말이다. 갑자기 경찰관이 그녀의 가방을 돌려주었고 마침 치오가 전화해서 사탄이 여자아이에게서 하트 모양 도시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사탄의 집으로 가서 라이벌을 확인하기로 했다. 치오는 인테 아이라의 암살자일지도 모르고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탄의 음식을 먹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즈노가 문을 열러 나오는 것을 보고 치오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후 알실이 아파서 스즈노가 요리를 해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요. 치오는 스즈노를 칭찬하며 요리법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사탄은 손님들을 위해 그릇과 젓가락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치오는 자신이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다 되자 루시퍼는 낡은 종이 상자에 음식을 담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마이보다 더 불리하게 대접받았다며 짜증을 냈고 사탄은 손님들을 웃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즈노는 생활비를 마련할 직업을 찾을 때까지 남은 재료를 활용하여 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용품을 살 돈을 벌 때까지요.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그녀에게 자신의 곳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치오가 함께 있다면 스즈노는 그렇게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그가 말했어요. 악마왕이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루시퍼는 할 말을 잃었고 치오는 실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마이는 아는 사람과 일하는 건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스즈노에게 조언했고 스즈노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알실은 그녀가 항상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했고 스즈노는 자신의 옷장에는 서양식 옷이 없다고 말했고 그 말에 모두가 오촉한 얼어붙였어요. 루시퍼가 가방 살 곳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이마이는 그의 게임 중독이 스즈노에게 옮을까봐 바로 루시퍼의 말을 끊었어요. 치오마저 루시퍼를 차별했고 그 때문에 젊은이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어요. 치오는 이마이에게 스즈노와 함께 옷을 사러 가자고 했고 자신도 돕겠다고 했어요. 그 후 스즈노는 새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이마이와 함께 외출했습니다. 이때 알실은 마왕에게 치오를 조심히 집에 데려다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탄은 치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치오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치오가 집 주소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치오는 사탄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겠다고 했고 젊은이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그래서 치오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탄은 치오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치오는 이마이를 통해 그가 한 좋은 일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탄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그저 비의 여동생,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본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치호는 젊은이에게 여자아이들을 화나게 할 만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스즈노가 치호의 고백을 모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주인공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어요. 그렇게 스즈노는 치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사탄은 즉시 그녀의 부모님이 자신을 신뢰한다면 자신도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솔직함을. 그 후 스즈노는 이마이를 만나러 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 소녀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라서 이마이는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스즈노는 포터를 이용해서 바로 여기로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둘 다 비명을 질렀어요. 이마이는 그녀가 엔타일라 출신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스즈노는 이마이가 자신이 마왕을 노리고 있는지 묻는 것을 듣고 이마이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마이가 사탄을 좋아하는지 묻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즈노는 이마이가 마왕과 같은 편이라는 소문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하며 미쳐버릴 것 같았대요. 이마이는 어제 가게에 있던 가면 쓴 사람이 스즈노라고 의심했지만 상처는 없어요. 스즈노는 자신이 이마이에게 도전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며 일할 시간이 되었으니 신문교회의 수사관장 스즈노라고 소개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마이는 스즈노에게 이민 신청을 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녀는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랐고 에스컬레이터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얼굴부터 넘어지는 바람에 바로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TV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마이는 스즈노가 너무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배운 게 뭐냐고요? 스즈노는 일본 전통 의상이 일본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소재로 한 시대극을 시청했습니다. 이마이는 스즈노가 마왕의 집 근처에 사는 이유를 물었고 스즈노는 자신의 목적은 그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즈노는 이마이가 마왕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녀와 손을 잡고 사탄을 물리치고 오바의 부정한 방법을 은폐하려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엔티아일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오바의 부정한 방법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이는 동의하지 않았고 스즈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당한 위치와 명예를 되찾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마이는 자신을 없애려는 자와 마왕을 무너뜨린 자를 믿을 수 없었기에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마왕을 물리치는 것이 이마이의 임무였기에 그녀는 스즈노가 간섭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마왕이 즉시 눈치챌 것이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마이는 또한 스즈노가 배우도록 여러 패션 잡지를 꺼내주었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시호는 마왕에게 자전거를 가져가 도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근처 식당이 생긴 후로 그의 가게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사장은 경쟁에서 밀려 동료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했고 그래서 사탄에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센타키를 무찌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파란머리 남자가 가게 주인을 찾아왔고 사탄은 자기가 나갔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그가 여러 장점을 가진 직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사탄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사탄은 그 남자의 이름이 미츠키이고 센타키 치킨 가게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는 시호가 매우 예쁘다는 것을 보고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며 바로 포장 주문을 했다. 그 후 시호는 그 남자가 너무 강한 향수를 뿌리고 기름진 안경을 썼다는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고 그의 식당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탄은 날세를 보내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고 말했다. 아마이와 지카가 일하고 있을 때 스즈노를 만났다. 그녀는 값비싼 반지를 팔아 일본 전통 의상과 열차 카드를 샀다고 말했어요. 스즈노가 아마이에게 악마 군주의 직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자 지카는 그녀가 연적과 대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즈노와 함께 그 드라마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이때 알셀은 센타키의 염탐을 갔고 시호와 주인공은 경쟁점에 손님이 엄청 많아서 매우 속상해했어요. 곧 그들은 하다가사에 도착했어요. 오늘이 축제라서 그곳은 꽤 붐볐어요. 지카는 미지조노 가게가 너무 한산해서 연적과의 대결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센타키 가게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곳을 싸움터로 선택했어요. 전투 장소로요. 그 후
지카는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했어요. 아마이는 스즈노가 친구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했어요. 그러자 지카는 두 사람에게 음식을 시키라고 하고 흔쾌히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미츠키는 할인 쿠폰을 주면서 기회를 틈타 지카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놀랐다. 지카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미츠키의 향수 냄새와 변태스러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그 변태성을 질타했다. 지카는 두 친구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를 정말 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즈노는 사탄이 친절한 이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이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애가 마왕을 없애라고 요구했던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아마이가 사탄이 자신의 적이라고 말하자 지카는 친구가 정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솔직하지 못하다고. 아마이는 다른 이유로 마왕과의 애정 경쟁 때문이 아니고 스즈노에게 마왕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의 애정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마이는 지카가 자신을 사탄과 엮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는데 그 때문에 알세엘은 몹시 화가 났다. 한편 사탄은 이전에 자신의 부하에게 센타키의 음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부하에게 센타키 음식을 조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알실은 경쟁업체에 돈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마왕이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간 목적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사탄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알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마왕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갑자기 치오가 와서 오늘 일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거리가 매우 붐볐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탄에게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이는 젊은 남자의 사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경쟁업체가 일시적으로만 우위에 있을 뿐 곧 그들이 다시 1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 창문을 다 끌어가세요. 알실은 M.I.와 결판을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부탁을 해왔을 때 알실이 그 식당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M.I.는 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알세일은 곧바로 체면을 버리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양심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지카는 알세일이 아이위 친구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탄과 함께 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카는 그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자신과 사탄이 한때 MAW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MI는 경쟁회사 직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지카는 친구에게 그 직업에서 일할 만큼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알세일은 그 당시 MI는 단기 계약직이었다고 말했고 이는 스즈노를 꽤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MI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세일은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경영진이 직접 지휘해야 했습니다. MI 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했습니다. 당시 경제위기로 그들처럼 신규 경영진이 맡은 회사들은 쉽게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I가 입찰을 따냈고 MAW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먼 아파트로 흩어졌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MI를 다시. 아마도 그녀는 여전히 옛 라이벌을 신경 썼는지 그들의 집에 자주 왔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1년 만에 100개의 교대 근무를 하며 교대 관리자로 승진했고 그는 집에서 가정적인 남편으로 세탁과 요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알세엘은 악마왕이 아이를 매우 싫어해서 지카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카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 실망했다. 그녀는 생각이 너무 지나쳤기에 실망했다. 지카는 자신의 가족도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왔다고 말했다. 위험할 때 서로 돕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하라고 알세엘에게 말했다. 청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지카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탄을 만나고 싶었기에 알세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다. 그를 만나러 집으로 가기로 했다. 떠나기 전에 청년은 몇 가지 요리를 더 포장해달라고 주문하고 아이에게 계산을 맡겼다. 계산은 아이에게 맡기고 먼저 밖으로 나간 미츠키는 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시적인 소년처럼 행동하며 온갖 조언을 했다. 여자가 취약할 때 남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 아이는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그 후 알세일은 마왕에게 경쟁업체에서 할인 쿠폰을 준다고 말했어요. 뼈째 먹는 치킨과 유기농 커피를 쓴다고도 말이죠. 사탄에게 칭찬받은 청년은 감자 세트 하나와
참치 2덩이를 추가로 요구했어요. 사탄은 루시퍼가 그 음식들에 대해 불평하면 그 청년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알세일은 마왕에게 새 여자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하고 먼저 떠났어요. 지카는 사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꽤 질투했어요.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사탄이 세 사람에게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는 청년에게 커피와 애플파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때문에 그는 꽤 화가 났어요. 게다가 매력이 없다고 지카에게 비판받아서 청년은 감정이 폭발해서 그녀를 야단쳤어요. 지카는 사탄의 태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지카는 자신이 위 동료라고 말했다. 그녀는 알세일과 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여전히 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오고 싶었다. 젊은 남자는 손님이 오지 않아 좌절했지만 말썽꾸러기 는 왔다. 지호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지카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며 도움을 받았다. 지카는 지호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껴안았고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숨 막힐 정도였다. 그 후 지카는 사탄에게 경쟁업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영감을 얻어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젊은이는 그들에게 자기네 쪽 음식도 뼈와 함께 먹을 수 있다고 보여주기 시작했다. 햄버거에 뼈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모두는 지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사진을 번갈아 가며 찍었다. 사탄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새소녀는 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누군가 사탄에게 대나무 2그루를 배달했고 모두들 대나무의 장식용 종이를 꾸미는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다. 그래서 손님들이 기도를 적으면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그 대나무는 사탄이 주기적으로 지역 청소 봉사를 하면서 만난 나베시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지카는 그 생각이 꽤 좋다고 생각했고 아마 이조차도 이를 인정해야 했다. 그 후 손님들은 모두 대나무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는 지카를 그 효과에 놀랐어요. 그리고 광고계의 신, 즉 마케팅의 제왕과 직원들은 오늘 밤 KPI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손님들로 매우 바빴지만 사탄은 그 공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키사키의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내일 사탄이 후시마 공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판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뜻밖에도 키사키의 친구는 단지 며칠 동안 사탄을 빌리고 싶어 했는데 놀이공원과 축제를 방금 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오는 함께 가고 싶었지만 사장은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녀를 꽤 실망시켰습니다. 저녁에 알시엘은 유통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많은 우동을 먹었습니다. 루시퍼는 후시마 공원에 새로운 귀신의 집이 생기고 거대한 파충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300종의 전시회. 그 귀신의 집은 다른 곳의 미로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많은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마력 증강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알시엘은 그곳에 있는 마왕과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루시퍼는 피자를 먹으려고 돈을 요구했지만 알시엘은 주지 않았고 그 청년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동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마이는 치호우의 초대로 후시마 공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기 위해 수영복 여러 벌을 준비했습니다. 에마이는 스즈노에게 내일 마왕이 공원에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치호우와 함께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치호우와 함께 갈 것입니다. 에마이는 공원에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스즈노는 그녀가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확인하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사탄은 새 직장으로 전직했습니다. 사장은 그가 아주 잘 일한다는 말을 듣고 사탄은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다들 서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카이는 에마이와 스즈노를 만났습니다. 처음 와본 곳이라 치오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에마이는 치오의 스피커를 보고 자신의 평면 모니터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어요. 크기를 칭찬했더니 치오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사탄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했습니다. 사탄이 뭘 생각할까요? 갑자기 둘 다 남자처럼 차려입은 스즈노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사탄은 매우 생산적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사장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치오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물건을 사러 왔고
그 기회에 자신의 가슴을 자랑하며 주인공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슴을 보여주며 주인공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사탄은 이해하지 못하고 손님이 많아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사탄은 에마이와 스즈노가 오는 것을 보자 젊은이는 즉시 표정을 180도 바꿨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알실은 우동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에 얼굴을 받고 있어야 했다. 하루 종일 젊은이는 마왕을 응원하러 갈 수 없어서 매우 슬펐다. 루시퍼는 그가 거기서 영원히 자도록 잔인하게 바라며 마음껏 쇼핑을 즐겼고 치오는 밥을 먹으면서 귀신 나오는 집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모두를 그곳으로 초대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극도로 음산했고 귀신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들을 놀라게 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치오는 창문에 귀신의 그림자를 우연히 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 후 두 사람은 치오를 찾으러 갔다가 오는 사람을 보았다. 갑자기 그것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을 5초 동안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치오를 만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으로 그들은 파충류 구역으로 이동했다. 에마이는 아직 돌아가기엔 이르다고 했지만 치오는 계속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스즈노는 에마이를 놀리며 무서우면 그냥 인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에마이는 말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지만 그냥 가기 싫다고. 치오도 파충류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싫어서 굉장히 겁이 났고 에마이는 거대한 파충류와 싸운 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즈노는 무서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왔을 때 가게 주인이 도마뱀으로 만든 요리를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운영체제는 매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마이는 스즈노에게 치호에게 엔티 이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즉시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사장은 사탄에게 일을 마치고 공원에 물건을 배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원에 에마이가 파충류를 보고 있는데 도마뱀이 혀를 내밀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남자와 부딪히면서 남자의 열쇠를 떨어뜨렸고 그 열쇠는 원숭이가 주워갔습니다. 잠시 후 에마이는 귀여운 원숭이를 보고 놀자고 불렀습니다. 의외로 원숭이는 그녀를 무시하고 치오의 크고 둥근 영혼 속으로 뛰어들어 즐겼습니다. 주인공이 떠나려던 순간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 알고 보니 그의 원숭이 이름이었습니다. 치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원숭이는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원숭이 사탄이 여자를 좋아하고 특히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고 주인공은 불편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못생긴 물고기 우리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고 모두들 여전히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악어가 해변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혼란스럽게 도망쳤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보고 즉시 모든 두려움을 흡수한 후 마법을 사용하여 악어들을 쫓아냈습니다. 스즈노는 그가 왜 인간들을 구하고 자신이 열심히 모은 마력을 희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힘들게 모았던 마력을. 오후가 되자 사장은 사탄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다. 아마이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치오는 아마이와 스즈노와 함께한 것은 부차적이고 사탄이 멋진 모습을 본 것이 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아마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갑자기 스즈노는 길가에 날개 달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금방 사라졌다. 다음 날 루시퍼는 마왕에게 마력을 모았는지 물었다. 이미 다 썼다고 하자 알세일은 루시퍼를 사기꾼이라고 꾸짖으려고 기어 나왔다. 사기꾼이라고. 갑자기 누군가가 택배를 가지고 왔고 루시퍼는 받으려고 했지만 쥐가 나서 얼굴부터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사탄이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택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세일은 화장실에 다시 가야 해서 그 전에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볼일을 봐야 했거든요. 병이 아주 심각했지만 그 젊은이는 여전히 완고하게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쩔 수 없었죠. 그 후 알세일은 심하게 아팠고 사탄은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소포를 배달하러 왔고 알세일은 루시퍼가 또 쇼핑을 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이죠. 알고 보니 집주인이 하와이에서 재밌는 물건들을 많이 구해서 여기로 보내고 할인 마켓 축제에서 팔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한편 스즈노는 미츠키를 만났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엔티 아일라에서는 사람들이 토미 대신전을 반대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죠. 또 다른 무리는 교회의 기사들이 어떤 마을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병력을 더 보내려고 했지만 누군가 반대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없을 테니까 소식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어요. 교회 기사들이 마을을 지키지 못했고 연합 기사들이 마왕을 징벌하는 원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즈노가 나타나자 독이 든 술을 마셔 모두 기절했습니다. 술.
반항하려던 나머지 한 명은 즉시 그녀에게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스즈노는 오바에게 교회 기사단에 대해 묻고 만약 연합 기사들이 마왕에 맞서 단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스즈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 이단자들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명단. 이제 스즈노는 세상을 구한 것이 그들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I의 회사에서 지카는 그녀가 공원에 가서 사탄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열렬히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MI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스즈노뿐이었습니다. 지금 치오는 마왕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포들이 집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했지만 알실이 몸이 좋지 않아서 치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젊은이는 여러 상자에 깔렸습니다. 갑자기 루시퍼는 지난번에 MI의 가방에 송신기를 부착했기 때문에 MI가 여기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 그래서 사탄은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스즈노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마왕님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루시퍼는 몰래 도망칠 계획이었지만 사탄에게 들켰습니다. 모두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루시퍼는 아무도 이렇게 큰 수영복을 입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 큰 수영복. 치오는 그것을 꽤 귀엽다고 칭찬했고 그 때문에 MI는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입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많은 음식과 음료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이 준 것이었기에 사탄은 곧장 그것을 따랐다. 뜻밖에도 서툴러서 물을 스즈노에게 튀겼다. MI는 곧바로 손수건을 건넸고 그 때문에 스즈노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과거. 이때 치오는 집에 컵이 5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탄은 루시퍼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했고 그 젊은이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그날 저녁 사탄과 모두는 판매할 물건들을 준비했다. 스즈노가 몇 년 동안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치오는 올해는 함께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탄은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떠나야 했다. 그 후 스즈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나러 갔고 마왕이 마력을 회복하기 전에 목표를 완수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전에 주교들은 성스러운 섬그룹에 대해 매우 화가 났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암살당한 귀족들의 시체와 주교회의 신학회의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오바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거죠. 오바에게 제리는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교재판소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종교재판소에서 스즈노는 그 녀석들이 더러워지는 걸 개의치 않고 이득만 챙기는 게 싫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스즈노와는 달리 현재 스즈노는 미츠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알셀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병원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그래서 루시퍼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알셀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감동시키려고. 치오는 스즈노를 만나자마자 자신의 가게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스즈노는 치오에게 마왕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에 사탄이 마법을 써서 손님 수를 늘렸다고 말했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감정을 억눌러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칠석나무 때문이라고요. 그게 마왕이 무의식적으로 마력을 발휘하게 만든 매개체였어요. 힘이요. 치오는 사탄을 옹호하며 나쁜 짓은 안 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스즈노는 마왕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 세상을 배신할까봐 걱정했어요. MI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해서 세계 정복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계를요. 스즈노는 여전히 마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치오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어요. 기억을요. 그녀는 모두를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스즈노는 사탄이 치오의 감정을 이용해서 그들의 투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신을요. 하지만 치오에게 사탄은 친절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모두가 마왕과 직접 싸운 건 아니었기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왕과 직접 싸워보지 않았으니 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사탄은 무너진 고층 빌딩을 복구하는 데 힘썼고 항상 치오의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치오는 세계 정복을 위해 군대를 이끄는 마왕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마는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랐기에 치오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치오가 다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즈노는 가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에마는 영웅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에마가 아직 마왕을 제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스즈노는 떠나야 했어요. 그 후 치오는 스즈노에게 심하게 말한 것을 후회했고 에마는 그녀를 위로했어요. 갑자기 누군가 그 둘을 기습했지만 다행히 에마에가 치오를 업고 간신히 피했습니다. 여자는 즉시 성검을 꺼내 혼자 싸웠지만 불리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그는 가면을 벗고 다시 에마엘을 공격하여 성검의 효력을 없앴습니다. 미츠키는 타락한 아간광의 힘을 지녔기에 성물을 사용하는 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미츠키는 다시 망토를 벗어 성스러운 사리에림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에마엘의 성검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벽에 부딪혀 날아갔고 성검도 사라졌습니다. 치오는 스즈노가 에마엘을 배신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스즈노는 깊은 잠에 들게 하는 티켓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치오의 어머니에게서 치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 물어봤지만 그 녀석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미츠키를 조사해본 결과 그가 직원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단에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지도를 보고 스즈노가 엄청난 속도로 시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즉시 전투말을 잡아 타고 치오를 구하러 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오바가 깨어났습니다. 알세엘은 거기에 누워 약값 때문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즉시 건강보험증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알세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약봉지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거절하고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의식을 잃은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오바가 나타나 알세를 한 대 치고 보험증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미츠키는 에마엘을 고문하며 성검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마엘은 성검을 현현시킬 수 없었고 성검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마엘은 미츠키에게 치오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미츠키는 마왕의 힘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탄이 마왕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마왕인 걸 알면서도 말이죠. 에마에는 미츠키를 변태라고 꾸짖었고 그 때문에 미츠키는 미쳐서 더욱 맹렬하게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더욱 사납게 말이죠. 동시에 사탄은 뭔가를 타고 가다가 장벽에 충돌했습니다. 미츠키는 사탄이 온 것을 알아채고 스즈노에게 마왕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왕을 말이죠. 에마에는 자신과 사탄이 없어진다고 해도 스즈노가 오기 전과 비교하면 인태 아이라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즈노가 오기 전과는 다를 바 없다고 말이죠. 미츠키는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스즈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다치는 걸 원치 않았기에 사탄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희생되었어. 사탄이 마력으로 장벽을 부순 순간 스즈노가 나타나서 자전거를 박살냈어. 젊은 남자는 개처럼 울면서 스즈노에게 새 자전거를 사라고 떼썼어. 스즈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격했고 사탄은 허락을 구했어. 5초만 멈추게 해달라고 직원 유니폼을 벗어야 한다면서 망가지면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은 보상할 돈이 없다고. 스즈노는 미쳐서 회오리를 만들어 그의 셔츠를 날려버렸어. 사탄은 전에 스즈노의 정체를 알아챘어. 저런 녀석들 챙길 사람은 없으니까. 애들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탄은 스즈노가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오바랑 똑같았어.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라고 마귀랑 다를 게 없다고 말했어. 에마에랑 시호까지 끌어들인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지. 스즈노는 즉시 마왕을 때렸지만 사탄은 마력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반격할 수 없었어. 스즈노는 마왕이 사리엘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달에 가까워질수록 사리엘이 더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젊은이는 스즈노가 정말로 사리엘을 쓰러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왕의 말을 듣고 그녀도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동시에 오바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루시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가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조건으로요. 에마에가 성검을 넘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리엘은 그녀의 몸에서 빼앗으려고 했어요. 시오는 즉시 그를 바람둥이라고 저주했고 사리엘은 에마엘을 평면 스크린이라고 비난하며 나중에 시호의 온몸을 연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를 엄청나게 저주했어요. 에마엘은 사리엘에게 시호를 건드리면 마왕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마왕은 항상 자신의 부하들을 최대한 보호하니까요. 사리엘은 마왕이 이 세상의 원칙에 얽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큰 오산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사리엘은 천상의 은이 더 나은 하프를 만드는 재료이며 그것은 하늘의 귀한 물건이기에 영웅이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탄은 그런 건 상관없었고 시오를 울린 것에 대한 복수만 하고 싶어 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감동했지만 그가 단지 자신의 부하를 보호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감기에 걸렸다. 사리엘은 그 약한 몸으로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비웃었다. 그는 끊임없이 마왕을 공격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모습에 사리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달에 가까이 날아가 힘을 증폭시켰다.
동시에 오보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진영을 만들고 있었고 스즈노는 마왕이 마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지를 파괴하려 했다. 루시퍼는 이미 늦었다며 사리엘 쪽을 가리켰다. 이때 그의 힘은 압도적으로 증가했고 손쉽게 우위를 점했다. 마왕의 손에 하늘색이 변하자 모두가 공황과 공포에 휩싸였고 그 덕분에 알시엘과 마왕은 힘을 회복했습니다. 마왕은 힘을 회복했습니다. 사탄의 살기는 너무나도 강렬해서 시오는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그래서 스즈노는 그에게 힘을 억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왕은 심지어 자신의 속옷이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다며 싸움으로 인해 찢어질 걱정은 없다고 가볍게 자랑했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찢어질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마이를 풀어주고 스즈노에게 그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즈노는 시오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리엘은 즉시 마왕과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스즈노를 미쳤다고 꾸짖었고 스즈노는 그에게 가짜 평화를 강요하며 다른 세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배신했다고 거세게 맞섰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짜 평화를 강요하고 다른 세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배신했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신이 명령에 따른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의 수사관장으로서 스즈노는 사리엘의 불의한 심판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피해 굶주린 저승사자 같은 그녀가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웃기다는 듯이 생각했어. 정의. 스즈노는 적어도 마왕은 그처럼 위선적이지는 않다고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리엘은 그들이 자신의 달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 이때 루시퍼는 아마이 가방을 오바에게 가볍게 부탁하며 아마이에게 돌려주려 했어. 오바는 루시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에게 턱에 어퍼컷을 날려 기절시켰어. 한편 사리엘은 달이 점점 가려지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고 있었어. 가려지고 있었어. 마왕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어. 하나, 집으로 돌아가. 둘, 여기 남아서 두들겨 맞아. 하지만 사리엘은 여전히 마왕을 쓰러뜨리겠다고 결심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고 건물들이 파손되었어. 그 후 살실은 마왕에게 불리해져서 치오를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코스튬 악마에게 발차기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아마이가 날아가자 사탄은 재빨리 그녀를 구하러 날아가면서 확연히 평평한 가슴을 가리고 있으라고 일깨워주었습니다. 사리엘은 여전히 성검을 얻어 마왕을 쳐부수기를 바랐기에 사탄은 즉시 자신의 성검을 꺼내 그 녀석을 제거했습니다. 사탄은 얻은 마력을 이곳 수리에 써야 해서 조금 후회했습니다. 이 장소를 아마이는 너무 느긋하게 싸웠다고 말했고 마왕은 그녀를 은혜를 모른다고 꾸중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마이의 가슴이 평평하다고 놀렸고 그 때문에 그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때 알실이 막 도착했고 그것은 마왕을 극도로 좌절하게 만들었고 루시퍼는 그저 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마왕은 치오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인테일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거절했고 이어 치오의 이마에 키스를 한 후 떠났다. 뜻밖에도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치오가 직장에 도착하자 사탄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의 키스를 떠올렸다. 하지만 사탄은 더 이상 거기에 돌아갈 만한 마법의 힘이 없었다. 어제 그가 건물들을 복구하고 사리엘을 인테일라로 돌려보낼 포털을 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게사키가 사탄에게 가게에서 빗자루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물었다. 돌려주지 않았다고. 뜻밖에도 스즈노가 나타나 그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게으르고 장난기 많은 루시퍼는 스즈노와 이마이에게 추적장치를 설치했고 이 때문에 알실은 매우 화가 났다. 이 남자가 항상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이다. 스즈노는 게사키에게 변태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고 사탄이 그들을 구하러 왔다. 치오도 설명의 가세에서 사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한 직원이 냉장고에 누워있는 사리엘을 발견했다. 스즈노는 대나무가 마력을 반응해서 차원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온 거라고. 사리엘이 깨어나자마자 게사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이 패스트푸드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믿었다. 젊은 남자가 게사키를 추행하려 했기에 여자는 그를 때렸다. 이마이는 일하는 중에 마왕이 헤이자카카를 정복했고 다음은 그린라드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은 그린라드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꿈이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지카는 이마이에게 사탄과의 원한을 접으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사탄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마을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그 꿈처럼 사탄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마이는 마왕의 집에 와서 스즈노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에 치오는 엄청나게 질투하며 사탄에게 누구의 요리가 더 좋냐고 물었다. 그가 두 사람이 같이 요리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알세일이 악마 대왕에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마이가 집에 돌아와 아마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아마다는 알세일이 비좁은 악마 대왕의 성에 실증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사탄과 단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이마이는 알세일이 매우 수상쩍다고 생각하여 친구에게 인테일라에 이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를 피하며 이마이는 사탄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때를 치오는 꿈에서처럼 그가 인테일라로 돌아갈까봐 걱정했고 이마이는 자신도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기 있는 한 치오가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마이는 누군가가 사탄의 집으로 많은 소포를 배달하는 것을 보고 악마계에서 보낸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마다는 이마이에게 인타일라에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보고했고 최근 살이 쪘다며 불평했는데 이는 이마이를 화나게 했죠. 왜냐하면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리엘은 키사키에게 장미를 주며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즉시 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사탄이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교대 근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키사키는 기꺼이 동의했지만 치오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탄에게 인타일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인타일라로 돌아갈 만한 마력이 없고 근무 변경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교대 근무 변경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마이와 치오는 사탄을 따라갔고 그가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곧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에게 곧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이유는 루시퍼가 사서 이마이의 가방과 스즈노이 남학신에 부착한 신호 전송기를 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마이는 성검으로 사탄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그 덕분에 자신이 그녀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마이는 자신의 분노를 신호 전송기에 돌려야 했다. 급료 지불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탄은 아직 급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세일은 그에게 일당을 받는 임시직을 하라고 말했다. 사탄은 치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그녀를 구했기에 신호 전송기를 사는데 돈을 써야 했던 것처럼 죄책감을 느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치오에게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다. 이마이는 사탄의 집으로 배달된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누비미블, 소화기, 그리고 정수기가 들어있었다. 루시퍼는 그들에게 하드드라이브를 판 후 그런 물건들을 강제로 사야 했고 총 손실액이 12만 8천엔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마이는 그 회사의 정보를 찾아 사탄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반품하도록 했다. 배송 전에 정수기 필터를 검사했다고 해서 반품이 안 된대요. 반품이 안 된다고요. 소화기도 그쪽에서 설치해 줬다고 해서 마찬가지였고요. 부스 이불 세트는 7개였는데 사탄은 5개밖에 없었어요. 수량이 부족해서 반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랑 이마이는 회사에 항의하러 갔는데 알세일이 거기서 일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해서 알세일은 그가 비윤리적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부도덕한 회사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사장이 나타나서 루시퍼하고 자기 사이의 계약에 따라 거래가 성립된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랑 루시퍼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된 거라고요.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하면 큰일 날 거라고 했어요. 큰일 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을 고발할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사탄은 12만 8천엔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서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마이는 루시퍼가 18살이라는 걸 알고 쿨링오프를 제안했습니다. 광부들이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왕이 쿨링오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빨간 머리카락의 여자아이는 물건을 다시 가져가야 했고 그 모습에 사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세일은 이마이가 그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젠가 그녀도 악마왕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탄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호등에 서 있는데 이마이가 와서 사탄에게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전에 버렸던 우산을 보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